요즘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립니다. 이제 도시 생활 좀 접고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. 그 마음, 저도 이해합니다. 복잡한 도시, 치솟는 물가, 빽빽한 건물들 사이에서 노후를 보내는 게 꼭 맞는 선택인가 싶을 때가 있거든요. 공기 좋은 데서 텃밭 조금 가꾸고 아침에 새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 잔.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. 근데요. 제가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. 귀촌하는 순간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. 처음엔 솔직히 에이 설마 했어요. 나라에서 주는 연금인데 사는 곳이 바뀐다고 달라지겠어? 그냥 제도니까 어디 살든 똑같이 주는 거 아닌가? 그런데 아니더라고요. 아니, 그냥 아닌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구조였습니다. 이걸 모르고 시골 내려간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? 짐 다 싸고 집도 팔고 주소까지 다 옮긴 다음에 왜 이번 달 기초연금이 안 들어왔지?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상황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나요? 근데 사실 이런 뉴스 나와도 나는 아직 멀었지 하고 그냥 넘기는 분들 많습니다.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왠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얘기 같고 당장 나한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고.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이 글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, 본인이 직접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, 또는 5년, 10년 후를 슬슬 준비하시는 분. 이 셋 중 하나는 해당되지 않나요? 저는 이 뉴스가 단순히 귀촌할 때 조심하세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. 더 깊은 얘기가 있거든요. 최근에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.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이 부모 부양은 자녀 몫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. 15년 전이었으면 어땠을까요? 그때는 절반 이상이 당연히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거든요. 불과 15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이제 노후는 진짜로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. 자녀한테 기댈 수 없고 기대고 싶지도 않은 분위기가 됐어요.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게 바로 연금인데 그 연금이 이사 한 번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건 그냥 제도 이야기가 아닙니다. 노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라는 훨씬 큰 이야기예요. 그래서 오늘 좀 찬찬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한번 풀어볼게요. 어렵지 않습니다.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. 기초연금은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.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일정 금액은 이건 생활비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하고 빼줍니다. 이걸 기본 재산액 공제라고 불러요. 쉽게 말하면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깎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연금을 드릴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이 사는 지역마다 다릅니다.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시면 1억 3,500만 원을 빼줍니다. 중소도시로 가면 8,500만 원. 농어촌, 즉 시골로 가시면 7,250만 원밖에 안 빼줘요. 서울이랑 시골이랑 차이가 얼마냐면 6,250만 원입니다. 이게 작은 숫자 같죠? 근데 이걸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매달 소득이 20만 원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. 실제로 돈이 생긴 게 아닌데도요.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초연금 딱 맞게 받고 계시던 분이 시골로 이사하는 순간 서류상 소득이 확 올라가 버리면서 기준 초과입니다 하고 연금이 끊길 수 있는 거죠. 집값은 오히려 싸진 곳으로 이사 갔는데 숫자상으로는 더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아이러니한 상황. 뭔가 좀 억울하지 않나요? 이게 현행 제도의 구조입니다.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. 시골로 이사하면 집값도 싸지고 생활비도 줄어드니까 기초연금은 오히려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나요? 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.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잖아요. 비싼 도시집 팔고 저렴한 시골집 사면 재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연금은 더 잘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. 근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. 핵심은 집값 차이가 아니라 집 팔고 남은 돈을 어디에 두느냐예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서울에 10억짜리 집을 팔았어요. 시골에 3억짜리 집을 샀어요.
그러면 7억이 남잖아요. 이 7억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어떻게 될까요?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. 그리고 그 순간 월 소득이 200만 원 넘게 있는 것처럼 계산이 돼요. 기초연금 기준을 훌쩍 넘어버리는 거죠. 시골 가서 소박하게 살려고 집 한 건데 통장 잔고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럼 그 돈을 자녀한테 줘버리면 되지 않냐고요?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.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증여한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. 드린 거 맞는데요?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. 수년간 그 금액이 재산에 남아있는 것처럼 계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기 전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설계해두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. 귀촌이 단순한 이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사실 이 문제 갑자기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.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걸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. 부모님 세대만 해도 노후 준비라고 하면 자녀가 알아서 챙겨주는 거였고 집 한 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 귀촌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어요.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게 대세였지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는 건 아주 특별한 선택이었으니까요.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. 베이비붐 세대, 그러니까 5060대 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귀촌, 귀농을 선택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자녀 부양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. 예전엔 자식이 책임진다가 당연했는데 지금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가 당연해진 세상이 됐거든요. 그 변화가 딱 맞물리는 지점이 지금입니다.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첫 번째 세대가 막상 제도를 들여다보니 알고 나서야 피할 수 있는 함정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. 기초연금 지역별 공제 차이도 그중 하나고요. 예전엔 이런 걸 몰라도 됐어요. 자녀가 알아서 하거나 어차피 도시에서 계속 살았으니까요. 근데 지금은 달라요. 직접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복잡합니다.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.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숫자 말고 진짜 삶으로요. 지방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,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. 도시에서 수십 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거든요.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빽빽한 아파트 단지, 줄 서는 병원, 매달 나가는 관리비. 노후에도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싶은 거죠. 그래서 시골 내려가서 텃밭도 가꾸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.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좋은 겁니다. 근데 문제는요.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. 기초연금만 해도 그렇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. 병원 가는 거리가 멀어지고 익숙했던 생활 인프라가 갑자기 사라지고 가끔은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싶은 순간도 오거든요. 거기에 연금까지 예상보다 덜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꽤 흔들립니다.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건가라는 불안감, 그게 생각보다 일상을 많이 갉아먹거든요. 반대로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. 집 팔기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남은 돈을 농지 매입에 쓰거나 농지연금 같은 제도도 함께 활용하면서 오히려 도시에 있을 때보다 연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농지연금 들어보셨나요?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 이게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분류됩니다. 그러니까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에 잡히지 않아요. 오히려 대출 잔액이 쌓이면서 다른 재산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. 알고 쓰면 꽤 괜찮은 카드예요. 결국 귀촌은 준비한 사람에게는 여유로운 노후가 되고 준비 못한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불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차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딱 미리 알았냐 몰랐냐 그 차이입니다.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아, 나도 한번 따져봐야겠다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역시 뭘 해도 복잡하네 하고 한숨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. 둘 다 맞는 반응입니다.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,
참 열심히 살았거든요. 젊을 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, 중년에는 자녀 교육시키느라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막상 노후에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순간에 이런 제도적인 함정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솔직히 좀 씁쓸하더라고요. 몰라서 손해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렇다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세요, 저렇게 하세요. 딱 정답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.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재산 규모도 다르고 가족 구성도 다르니까요.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귀촌을 꿈꾸고 계신다면 혹은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꺼내놓고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집을 팔기 전에, 주소를 옮기기 전에, 그 전에 딱 한 번만 확인해 보는 것. 그게 수십만 원,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돈 문제를 떠나서 나는 제대로 준비했다는 그 마음 하나가 노후를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그거 생각보다 정말 큽니다.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. 그냥 모르고 있던 것 하나씩 알아가는 것.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왔네요. 기초연금 얘기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노후 얘기, 부양 얘기, 삶의 방식 얘기까지 흘러왔습니다. 그게 사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기초연금 하나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,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. 저는 오늘 이 뉴스를 보면서 한 장면이 자꾸 떠올랐어요.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드디어 시골로 내려간 부부. 마당에 작은 텃밭 만들고 아침이면 새소리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는 그 모습. 그게 나쁜 그림이 아니잖아요. 오히려 참 아름다운 노후입니다. 근데 그 그림 뒤에서 이번 달 연금이 왜 안 들어왔지? 하고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이 생긴다면 그 불안이 그 아름다운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. 불안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미리 알면 그 불안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. 시골 내려가는 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그 꿈을 오래 지키려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. 오늘은 그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.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노후만큼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진심으로요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